서울 강서구의 한 거리, 1층에 쭉 늘어선 7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 6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남은 한 곳마저 주인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하루 종일 문을 여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잔인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치킨집보다 많은 11만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한정된 고객을 두고 생존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퇴직금을 털어넣은 은퇴자들은 텅 빈 사무실에서 매달 400만 원씩 적자를 기록하며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 단 1%만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99%가 오프라인 간판을 닦는 동안 그들은 온라인에 보이지 않는 빌딩을 지으며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아야 할 잔인한 진실과 살아남는 법을 공개합니다. 망하는 중개사와 성공하는 중개사의 차이는 단 하나, 오프라인 건물에 매달리느냐, 온라인 공간을 장악하느냐입니다. 월세 200만 원짜리 1층 상가에 목숨을 거는 동안 살아남은 1%는 비용 제로인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블로그 하나가 곧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영업사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말에 쉬고 있을 때도 나를 대신해 고객을 끌어모으는 디지털 분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간판만 믿고 있는 중개사는 셔터를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 전문가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고 지역 분석 영상과 매물 리뷰 글이 쌓인 디지털 기록이 곧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됩니다. 네이버에 이름을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이미 투명 인간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자신의 중개사무소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블로그 글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 뜨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실종 상태입니다. 손님들은 발품을 팔아 중개소를 찾아다니지 않고 검색창에서 먼저 중개사를 검증하고 걸러냅니다. 전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약 11만 개. 여기에 자격증만 따놓고 기회를 노리는 대기자가 40만 명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군인 수와 맞먹는 규모의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같은 고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파이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동네의 집주인은 정해져 있고 매수자 역시 제한적인데 중개사만 우후죽순 늘어나니 한 사람이 계약 한 건을 따내면 옆 사무실 사장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번 달 월세를 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굶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도시나 새 아파트 단지 주변은 더 심각합니다. 상가 1층마다 부동산 간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과 10m 간격으로 경쟁업소가 늘어서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 보이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생존 싸움입니다. 이런 과당 경쟁 속에서 신규 개업자가 자리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단골을 확보한 기존 업소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뒤늦게 뛰어든 초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회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한 이재석 씨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가 왕년의 부장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 소리 정도는 들어야지라는 자신감으로 신도시 상가 1층에 화려하게 개업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까지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개업 첫날 꽃바구니가 줄지어 들어오고 지인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축하 인파가 빠져나간 뒤 찾아온 건 적막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연습도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전단지 돌리는 청년과 더위를 피하러 온 동네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이재석 씨는 자신의 인맥과 30년 영업 경력이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퇴직 전 명함에 적힌 영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여전히 힘을 발휘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냉혹했고 대기업 부장 명함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이재석 씨의 화려한 경력보다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후기를 더 믿었습니다. 온라인에 흔적이 없는 그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 동네 시세는 제가 잘 압니다 라고 말해봐도 손님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호갱노노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신뢰는 쌓이지 않았으며 결국 개업 3개월째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했습니다.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전단지를 돌렸고 지역 커뮤니티에 매물 정보를 올렸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옆 사무실 젊은 사장은 유튜브 영상으로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데 이재석 씨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나이 들어 유튜브는 무슨 이라며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매일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계약이 성사되든 안 되든 매달 고정비는 칼같이 빠져나갑니다. 월세 20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합치면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키며 숨만 쉬어도 돈이 새나가는 셈입니다. 계약한 건 없이 3개월이 지나면 1,200만 원이 증발하고 1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적자가 쌓입니다. 이재석 씨처럼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딱 2년이면 퇴직금이 공중분해됩니다. 그나마 생활비는 별도로 필요하니 실제로는 더 빨리 바닥을 칩니다. 이재석 씨는 처음엔 초반이 좀 힘들지 3개월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통장 잔고만 무섭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 몰래 체크카드 문자를 삭제하고 저축보험을 해지하며 버텼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을 회수하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권리금은 포기하고 보증금만 건지거나 아예 대출을 받아 버티는 좀비 자영업자 신세가 됩니다. 이재석 씨는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약 한 건이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서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울리지 않고 발품 파는 손님도 없으며 온라인 문의조차 뜸합니다. 저녁에 셔터를 내리며 또다시 400만 원의 30분의 2 일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퇴직금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계산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내와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시세 5억 2천이잖아요. 호갱노노에서 다 확인하고 왔어요.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손님 앞에서 중개사는 더 이상 정보의 독점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중개사만이 실거래가와 시세를 알고 있어 갑이 위치였지만 지금은 손님이 더 많은 정보를 들고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이재석 씨는 어느 날 30대 부부를 응대하다 굴욕을 맛봤습니다. 수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옆 사무실은 반값에 해준다던데요. 법정 수수료율을 설명하려 했지만 손님은 이미 다른 중개사와 비교하며 가격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가격만 깎으려는 거래만 남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감정 노동입니다. 자식벌 되는 20대 청년에게 능력 없으시네요. 매물도 별로 없고 라는 말을 들을 때 30년 직장 생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납니다. 이 동네는 제가 1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해봐도 손님은 이미 다음 중개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느 날은 40대 여성 고객이 매물 사진을 들이밀며 이거 왜 안 보여주셨어요? 다른 부동산 블로그에서 봤는데 라고 따졌습니다. 이재석 씨는 그 매물을 몰랐고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를 손님이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보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재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은 중개사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계약서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지불할 뿐이라는 사실을요. 대기업 부장 시절 받던 존중과 대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손님이 떠난 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이재석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목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역앞 1층 상가만 확보하면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됐지만 지금 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객들의 이동 경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네이버에 강남 아파트를 검색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지역 어때요? 라고 추천 영상을 띄워주면 그걸 보고 집을 삽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인테리어 예쁜 매물을 발견하면 댓글로 바로 문의합니다. 이재석 씨는 여전히 사무실 유리창을 닫고 전단지를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4시간씩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지만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놀고 있고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이재석 씨는 영원히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사무실 위치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간판 크기보다 블로그 방문자 수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월세 200만 원짜리 1층 상가보다 구독자 1만 명짜리 유튜브 채널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옆 동네 30대 중개사는 월세 50만 원짜리 2층 사무실을 쓰면서도 유튜브 영상 하나로 한 달에 10건씩 계약을 따냅니다. 이재석 씨는 여전히 오프라인 간판만 믿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유튜브는 무슨,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말해라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오프라인 낚시터의 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이재석 씨는 마른 땅에 홀로 낚싯대만 들이우고 있는 꼴입니다. 고기는 이미 다른 바다로 떠났는데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 7시 이재석 씨는 셔터를 내리기 전 옆 사무실 김 사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서로 씁쓸하게 웃으며 오늘도 공치셨죠? 라고 묻지만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주 내내 계약 0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무력감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이재석 씨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상담한 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대출 광고와 보험 텔레마케팅뿐이고 문을 여는 사람은 택배 기사와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생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렵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을까봐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마 오늘도 꽝이야. 한 건도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뭐 그렇지. 몇 건 상담은 있었어. 라며 얼버무립니다. 불 꺼진 간판을 바라보며 이재석 씨는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고 경비원이나 할 걸. 대기업 부장으로 당당히 퇴직했던 자신이 이제는 매일 밤 후회와 자책 속에서 잠들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예감이 그를 더욱 짓누릅니다. 강남역 출퇴근 30분 이내 학군 좋은 5억대 아파트 추천해줘. 챗GPT의 한 문장만 입력하면 1초 만에 조건에 맞는 매물 리스트가 쏟아집니다. 실거래가, 학군 정보, 교통 편의성까지 분석해서 보여주는 AI 앞에서 중개사의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더 무서운 건 AI가 추천하는 리스트에 올라가지 못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에 데이터가 없는 중개사는 AI에게 투명 인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 없는 이재석 씨 같은 중개사는 AI의 추천 알고리즘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지금도 네이버 부동산 AI는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학습해 맞춤 매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은 위치 기반으로 주변 시세를 실시간 분석해 보여줍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중개사 사무실을 찾아다니지 않고 AI가 던져주는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네이버 광고비만 태우며 새로 고친 버튼만 누르는 구시대적 방식은 이제 AI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재석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광고 클릭 수만 확인하지만 정작 그 클릭이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광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 신뢰와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은 1년 반 만에 바닥을 드러냈고 생활비를 대출로 버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간판을 닫고 전단지를 돌리며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개업한 32세 김민수 씨는 사무실 월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돈으로 유튜브 장비를 샀습니다. 매일 지역 분석 영상을 올리고 블로그에 실거래가 리뷰를 쓰며 온라인 빌딩을 한 층씩 쌓아 올렸습니다. 6개월 뒤 그의 채널 구독자는 5천 명을 넘었고 상담 문의는 하루 평균 3건씩 들어옵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서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간판을 닦는 걸 멈추고 스마트폰을 들어 유튜브 영상을 찍고 블로그에 글을 쓰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역 정보, 성공한 계약 사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온라인에 쌓아 올리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시장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건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검색창에 쌓인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손님들은 발품을 팔지 않고 검색으로 당신을 검증합니다. 5년 뒤 텅 빈 사무실을 지키며 퇴직금을 모두 날린 99%가
1%가 될지, 온라인 빌딩을 가진 1%가 될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쓰나미는 이미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재석 씨처럼 1억 원을 날리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십시오. 오프라인 간판이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파도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